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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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기호 5번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휴일날 바쁘실 텐데 저 심상정 만나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항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야, 역시 이번에 TK 지역에서 일 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세 때마다 이렇게 다니면 오늘 이 대구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우리 촛불, 대구 촛불 맨 앞에도 우리 청년들이 앞줄에 서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을 못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인턴 야근 생활하느라고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심상정 후보님 대통령 돼서 아이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여성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촛불이 활활 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파면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암만 열심히 일하고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이 고단함이 여러분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거죠? 저도 대학생을 둔 엄마라서 잘 압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알바 뛰어야죠. 시험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취직 공부해야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 노력과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만든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선거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이 대구 지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면서 자료 보니까 그래요. 정말 정치 권력의 중심 도시였던 이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살아. 1인당 총생산도 제일 낮고 실업률도 높고 특히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제일 없고 있는 일자리 장시간 노동하면서 그리고 임금은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가 탈출 도시가 됐어요.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특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신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프랑카드들 우리 후보들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프랑카드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 지역에 우리 홍준표 후보가 대구 시민들 표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네? 우리 확실하게 의사표시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 견해가 차이가 나야 또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대통령을 만들어서 헌정사상 초유의 파멸을 당했으면은 그 다음엔 좀 자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또 정권 잡겠다고 후보 낸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은 부패 비리 혐의로 형사 피의자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온갖 엽기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서 제가 좀 싫어해요, 솔직히. 말도 섞기 싫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홍준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이 홍준표 후보님은 대구 시민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또 대구 출신 유승민 후보 계세요. 저는 이 유승민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수구보수 밀어내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진보인 우리 정의당과 그리고 깨끗한 따뜻한 보수가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되면 그 정치 구도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아직은 안 돼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 대통령 만들어줄 생각 없죠? 좀 더 책임져야 되죠? 예. 그러면 이번 선거 간단해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과연 60년 기득권 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비정규직 없는 사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도 오늘만 이야기하고 또 투표장에 가서 딴 사람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민주당 당원도 계시고 또 국민의당 당원도 계시고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바른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근거 없는 비방은 원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치 공세도 안 합니다. 꼭 사실대로만 말합니다. 노선이 다른 거는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 이쪽 얘기하고 실제 마음속에는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후보들 대통령 만들면은 우리 국민들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그렇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었어요. 이분이 오로지 보수표 받아서 집권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어제인가 그제에도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끌어안치고 하자고 하는 그 제3지대 연대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김종인 씨라고 그분이 오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다 된다. 탄핵에 참여한 사람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 잡으면 안철수 후보님 말 맞다나 안철수 정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의 정부는 더더욱 아니에요. 맞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드보이 몇 분들이 권력 나눠먹는 야합정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화니 뭐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킬 때 이제 정권 교체 해놨으니까 니들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지 말해봐. 네 개혁 구상과 의지를 말해봐.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바꾸는 데 대해서는 책임있게 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이합집산해서 권력 잡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즉시 디스예요. 맞죠, 여러분? 단일화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새정치 말하고 미래정치 말하고 청년정치 말해서 우리 국민들 표를 얻으려고 해야지 자꾸만
탄핵 세력들, 탄핵 반대 세력들하고 손잡아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촛불이 지나간 이후에 대한민국에 촛불을 외면한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요, 얼굴도 서글서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매사모호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이게 일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60년을 갈아엎자는 그런 대선 아닙니까 여러분? 법인세만도 그래요. 그게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었어요. 문재인 후보님 지난번 대선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민주당이 법인세 올리겠다고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의당도 가서 손 꽉 잡아줬어요. 공조하자고. 그랬는데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했는데 교섭단체끼리 꿍짝꿍짝 하더니 없던 일로 돼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아직 권력도 잡기 전에도 재벌들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단호하지 못하면은 권력 잡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좀 목소리가 작아요.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협력하고 또 필요하면 공동정부도 해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민주당에 불만이 있어요. 매사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 대한민국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놓고 늘 도망갈 뒷문 열어두고 국민들 앞에서는 말펀치 세게 날리다가 결국은 새누리당 핑계대고 꼬랑지 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제 불만이에요. 이번에도 수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에요. 1, 2월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그 핑계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때문이래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약속 지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정치 시작한 일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루에 10번씩 좌절할 때도 있어요.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일 저체고 그 고단한 몸 이끌고 추운 겨울에 5개월 동안이나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시국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의의 전당인 국민의 시민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회라면은 국민이 절박할 때 절박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이 분노할 때 국회도 분노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초에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살기 위해서 모든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니까 자유한국당까지 다 해서 개혁하겠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에다가 바른정당까지 하면 국회 3분의 2가 넘거든요. 그러면 바른정당까지 동의되는 개혁 법안이라면은 우리가 비상개혁 국회를 하겠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비상하게 국회를 운영하자. 그게 뭐냐, 합법적으로 보장된 비상국회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런 정도 상황에서 바른정당까지 다 합의하는 그런 개혁 법안이라면은 직권상정해서 일괄 처리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무시됐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번에 우리가 겪은 만큼 비상한, 지금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비상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절박할 때 국회도 비상하게 절박하게 개혁 국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자유한국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늘 국민들은 절박하고 늘 국민들은 너무 힘든데 국회는 아주 늘 일상적인 해법 속에서만
사안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재벌 앞에 너무 고려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해요. 이래가지고는 저는 현상 유지조차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힘은 세요. 제가 문재인 후보님 한번 뭐 비판하면은 아이고 우리 작은 당 정의당 다 날아갈 것 같아. 하도 좁혀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힘이 센데 개혁의 의지가 약해요. 저 심상정은 힘은 약한데 개혁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 작은 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저기 불란서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1, 2위 되는 정당 아세요? 어떤 정당인지? 290석씩 갖고 있는 정당, 180석씩 갖고 있는 정당, 우리 프랑스 국민들이 다 단칼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번에. 왜? 시민권을 줬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책임 못 지고 테러 방지 못하고 하니까 다 X표 과감하게 친 거예요. 그죠? 지금 1등 후보 마크롱 후보가 있는 정당은 작년에 만들어진 정당으로 신생정당인데 의석 하나도 없어요. 1위 후보예요. 2위 후보 르펜 의석 몇 석이냐? 한 석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될 사람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된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빈부격차 해소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또 주시려고 그래요, 표를? 이제 민주주의는 내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진 주권자로서의 시민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밀어줬는데 똑바로 하면 동그라미 또 쳐주는 거고,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X표 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의당은 그에 비하면은 6석이나 돼요, 여러분. 작년에 탄핵소추 국면 때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셨을 거예요. 우리 작은 정의당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런 야당들 중심 딱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통령 돼가지고 6석 가지고 어떻게 통합력 발휘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통합력이요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 싸움질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소모적인 대결 정치 작은 정당이 만들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큰 정당들이 서로 반사이익이 생기려고 멱살잡이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해서 소모적인 대결 정치 만든 사람들 큰 당들이지 작은 당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정농단 세력 이제 그만왔으면 됐다, 적당히 봐주고 또 정권 잡으려고 야합하고, 이거 저는 국민통합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진정한 국민통합은 60년 기득권 정치로 두동강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 가불관계,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두동강난 우리 국민들 과감한 개혁으로 같이 좀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확실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최선의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야합이 아니고 정치 세력 간에 정치적인 득실 따지고 손잡고 하는 것 말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서로 다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 간의
최선의 타협을 할 수 있는 건 확고한 개혁 의지와 구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봐. 그런 사람만이 최선의 타협, 최고 큰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네. 가습기 살균제 19대 국회 때 제가 4년 동안 올인해서 결국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19대 국회 때 이 문제 다루려고 할 때 다른 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그거 18대 때 다 다뤘다. 답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답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인데 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이야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검열도 되지 않은 화학용품들이 안방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기관지가 안 좋아졌는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목이 이렇게 컬컬한지 다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정당 의원들 설득해가면서 제가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 수면 위로 띄우고 가습기 살균제를 기점으로 해서 화학용품들 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지. 정치 세력들이 서로 나눠먹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30일이에요. 앞으로 9일 남았어요. 9일 남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남은 9일 동안 대한민국 대선에 변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 확실히 대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변수 없어요 여러분. 단일화 없어요. 제가 구시어라 유승민 했잖아요. 단일화 없어요. 남은 것은 앞으로 남은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님은 상수예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바람잡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불패 1위를 계속 차지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2등을 만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대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기문 씨 대봤죠? 안희정 씨 대봤죠? 지금 안철수 씨 대보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불패의 1위를 불굴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2등을 대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등도 솔직히 믿업지 못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후보를 대보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문재인 후보한테 진지하게 대보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맞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작은 정당 정의당 6석밖에 안 되니까 정의당이 집권한다? 이게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맨날 큰 당만 가지고 번갈아 찍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상정을 문재인에게 진지하게 대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촛불을 들면서 우리가 염원했던 대한민국,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이번 대선 구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선 구도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표 아저씨 말처럼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이번 선거 끝나면 대한민국 끝나요. 맞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새누리당 핑계대고 개혁이 안 됐는데 준표 아저씨하고 상대해서 대통령 되면은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철수 후보하고 경쟁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은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코를 과감하게 앞으로 밀 수 있는 정치적 힘,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한 사람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른쪽으로 경도됐던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문재인 대 심상정,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이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지금 준표 아저씨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론조사가 12일까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 아저씨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말로는 제가 잡을게요. 여러분들은 표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준표 아저씨를 잡고 나면은 1강 2중이 돼요. 그죠? 준표 아저씨를 잡고 나면은 철수 오빠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새정치, 미래정치, 청년, 이 내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철수 오빠가 아니라 심상정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집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 공개되는 기간 동안 대구에서, 다른 사람 싫어,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 아저씨 잡아주시면은 남은 일주일 동안 제가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를 만들어서 5월 9일날 경천 동지할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힘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20대에서는 양강구도가 형성됐어요, 여러분. 30대, 40대도 지금 한 3강구도가 됐어요. 50대, 60대 우리 아버님 양강구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자랑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왜 가능한가? 제가 수도권,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 최다 득표자예요. 민주당하고 단일화 안 했어요. 저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다 통틀어서 제가 수도권 최다 득표자예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있어요. 심말찍이라고. 심알찍. 심상정을 알기만 하면 심상정을 찍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은 결에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비후보 단계에서 다른 네 분의 후보는 매 당내 경선하는 거 TV 다 중계해주고 매 정치 뉴스 때마다 다 보도해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작다고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고속도로 타고 달릴 때 저는 국도 타고 달렸다고. 도로에 저 신호등 다 지켜가면서 화물차, 대형 화물차 오면 자리 비켜가면서 달리다가 본선 들어와서 겨우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TV 토론에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심상정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심상정을 알기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고속도로에 속도를 최고로 놓고 제가 달릴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뢰와 믿음을 담아서 준 여러분들의 시민권, 그 권력을 잡고 싶어요. 왜? 그 권력을 선용해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60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성장제일주의, 이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촛불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그리고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고 저 심상정이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첫째, 저는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앞에 무지개 연대 분들 많이 오셨어요. 지난 토론에서 성소수자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차이, 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차이, 그것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또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성소수자뿐만이 아니에요.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또 비정규직, 정규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차별을 해소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래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다. 저 심상정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분통 터뜨려 한 이유가 있죠. 정유라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 쓰고도 남을 그런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 받습니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부모님의 권력과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회는 저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의지로 제가 우리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이 청년사회 상속제라는 겁니다. 청년사회 상속제 들어보셨어요? 그 종편방송 외부자라는 프로그램에 각 당 소속의 패널이 다 있는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공약으로 뽑혔어요.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 상속증여세를 만든 이유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취지대로 제가 쓰겠다는 겁니다.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수는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균등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해 주겠다. 상속을 받아보질 않아서 맛을 몰라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5조 4천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면 한 돈 1,000만 원씩 상속이 될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2,000만 원 기초통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국가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취직 준비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알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원룸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또 힘겨운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취직 공부가 안 되고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절박한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그런 최소한의 위로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약을 낸 것은 이 공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 누구라도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힘 모아 나갑시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이 멸종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도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아주 유명한 인구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는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을 쏟아붓고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105조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인데 출산율은 계속 더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여성들 애 안 낳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말할까요? 내 한 몸 건사하고 살 수 있어야 애도 낳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성 문제예요? 그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제예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걸 냈어요. 이것은 이 육아 문제를 더 이상 여성 문제로 보지 말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보자. 그 시스템을 바꾸자. 맞벌이 시대는 진정해 왔는데 맞돌봄 시대는 아직 안 왔다. 맞돌봄 시대 만들자.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아빠들도 육아휴직 하고 싶어요. 그죠? 제가 16개월 육아휴직 중에 3개월 이상은 엄마 아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냈어요. 아니 좀 공약을 냈어요. 왜냐? 국가가 아무리 보육 인프라를 지원해 줘도 최종적인 케어는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육아휴직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 쓰려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출세 승진에 지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최소한 3개월을 의무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기업은 조달청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입찰 때 아니면 그 근로감독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걸 안 지키는 기업은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서 정말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공약을 내면 말이에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돈 있냐, 현실성 있냐,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재벌 대기업들 필요한 거 돈 있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따져봤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가져가는 돈은 법도 바꿔서 전광석화처럼 다 해가면서 왜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한 비정규직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거 할 때만 돈 타령해요? 왜 현실성 타령해요? 저는 거꾸로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멸종위기로 가도 되냐?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그대로 방치할 거냐? 5명에 4명에 1명씩 일자리 없는 우리 청년들 이 절망을 계속 방치할 거냐? 이렇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덴마크를 가니까요, 여성들이 직장 다니고 남편이 육아휴직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표정도 좋고 재밌어요. 이 나라 남자들이 왜 이렇게 쿨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뭐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정책을 정치권이 만들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죠? 만들면 되죠. 우리나라 복지국가 되는 거 마치 자기 돈 있는 사람들 돈 더 내놓을까봐 겁나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거 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 돈 많은 사람 더 세게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한 5천원씩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반대할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할 거잖아요. 자기 돈 가진 것처럼 벌벌 떨면서 맨날 이야기하면 세금 폭탄 이야기예요. 그 돈 가진 사람 내놓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달라요. 그 주권자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국하고 스웨덴은 인구가 6분의 1밖에 안 돼요. 영국은 6천만이고 스웨덴은 1,0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용 서비스 일자리를 보니까 스웨덴이 영국의 20배가 더 많아요. 철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유럽은 1인당 GNP 100만 불 시대에 도달한 복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복지. 아시겠습니까? 만불. 유럽의 복지는 1인당 GNP 10,000불 시대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 1인당 GNP 27,000불이에요. 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 행복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거 따지는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이 거침없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확 바꾸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여러분께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격려에 제가 힘입어서 남은 9일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